레고 블록을 쌓듯이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이른바 모듈러 주택이 최근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네,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동두천시 지행동 공용 주차장 부지에 25층 이상 약 200가구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되는 추세에 따라 전용 5구 제곱미터 크기의 단위 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크기는 용익영덕의 약 1.5배 이상 넓은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층이라는 높이도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안양시와 의정부시에도 저희가 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립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레고 블록을 쌓듯이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이른바 모듈러 주택이 최근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도 적게 들고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 공법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실험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서현우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우리에게 익숙한 주택의 형태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니까 되게 더 생소한 것 같아요. 이 모듈러 주택은 어떤 주택입니까? 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를 뜻하고, 모듈러는 OSC 공법 중 하나인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레고 블록 쌓기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레미콘 차로 콘크리트를 갖고 와서 현장에서 직접 타설하여 건설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사전 제작하여 건설 현장으로 운반 후 쌓아 올려서 조립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근데 건설 현장으로 가져와서 결국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현장에 어느 정도 가설물 같은 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가설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질문의 답변에서처럼 일부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 가져와 부재간 용접 등 작업자들이 준공까지의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30% 이하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설물이 필요합니다. 추후에 모듈러 산업이 발전하여 공장 재정률이 높아진다면 현장에서 직접 공사하는 부분은 낮아지기 때문에 가설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이 모듈러 주택에 주목을 했는지 하고 왜 모듈러 주택을 점차 확대하려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GH는 건설 산업의 현장 중심 시공 및 노동 집약적인 성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균형적인 시공 품질과 노동자의 고령화, 부족, 그리고 탄소 배출량의 증가 등의 문제를 타파하고자 모듈러 주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성남 하대원 행복주택을 첫 사업지구로 기획을 하였고, 용익영덕 행복주택은 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GH는 이러한 실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모듈러 주택 건설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저희 금주머니TV가 다녀왔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대표적인 모듈러 주택 용인시 영덕동 경기 행복주택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이 기본으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주택이 단돈 월세 5만 원입니다. 예, 여러분,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반인들이 일반 아파트와 빌라, 이 모듈러 주택 간 차이를 느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듈러 주택은 전통적인 공사기법으로 지어진 주택과 비교해서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과는 생산성과 품질 향상입니다. 현장에서는 기후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력이 저하되고 균등한 품질 시공이 어려운 반면에 공장에서는 환경의 제약이 없이 생산성과 품질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 노동 인력과 안전사고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공사 기간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보니 탄소 배출량도 감소가 되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는 미래형 건설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 현장에서 많이 채택되려면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의외로 일반 건축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이 층고를 높이거나 평면을 다양하게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 공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어떻게 좀 보완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아직 모듈러 주택 산업은 시작 단계입니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이상 비싸고 도로법상 운송할 수 있는 규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설계적 특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GH도 이러한 현 시장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이러한 모듈러 주택의 시사점을 내부적으로는 공사비의 저감 방안, 그리고 설계 특화 방안 등을 모색하며 대외적으로는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방향의 일환으로 공공이 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 전략을 만들어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GH는 이 로드맵에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의 물량, 각종 제도적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듈러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술 공모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러 친화 발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2025년도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다녀왔던 이 경기 용인시 영덕에 있는 모듈러 주택이 13층짜리였는데 곧 훨씬 높은 모듈러 주택이 착공된다고 합니다. 세대 면적도 훨씬 넓어진다는데요. 과장님, 지금 공사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네,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 주차장 부지에 25층 이상 약 200가구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되는 추세에 따라 전용 5구 제곱미터 크기의 단위 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크기는 용인 영덕의 약 1.5배 이상 넓은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층이라는 높이도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안양시와 의정부시에도 저희가 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건립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주택이 모듈러 주택인데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만 이 공법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듈러 빌딩이나 모듈러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해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OSC 공법 탈현장 건설의 핵심인 모듈러를 미래산업 혁신 생태계 육성 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발주 제도 및 설계 기준, 인허가, 그리고 자격 및 품질 인증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LH, SH 그리고 GH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실정이고요. 싱가포르와 영국은 OSC를 건설산업 혁신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공공사업에서 OSC 활용 일정 비율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듈러 건설에 대한 공공발주기관의 투자 심의 등 장벽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모듈러 건설 적용 시 용적률의 완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서현우 과장님을 모시고 모듈러 주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금 국내에서 모듈러 주택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현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